윗바람 횡횡하는 방을 견뎌달라고 잠 먼저 데우고 커피를 탄다. 내 자신을 예열한 적 있었나? 사랑이 내게 스밀 때 오래 간직하려 나를 먼저 데워놓기는 했었나? 당신을 탓하기만 하진 않았나? 전영관 선생님의 시집 바람의 전입신고 중 늦은 커피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문득 내가 나이를 먹은 것인지 지혜로워진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상을 향한 느낌이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와 습관처럼 스스로를 반추하게 될 때가 바로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고 사는 수많은 사인들을 귀신처럼 낚아채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분들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는 화요일 밤, 제대로 즐길 준비 되셨나요? 어여들 오세요. 여기는 문희정의 끌림입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세상 살기 힘드시죠? 못 참겠으면 바다에라도 훌쩍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챙기셔야죠. 짱구 낚시! 하루쯤 산속 작은 연못에 여행 다녀오세요. 가실 때 낚싯대 하나쯤은 가져가셔야죠. 짱구 낚시! 검색창에 짱구 낚시를 검색하세요. 109pc.com. PC 아니에요! PC예요.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전영관 선생님이 직접 골라주신 곡이에요. 박은옥의 회상 전해드렸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서글퍼지죠? 예.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울컥울컥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 예전에는요, 그렇게 꾸며서 내면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그런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그 예쁜 목소리라는 거는 타고나는 목소리라기보다는 또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목소리라는 건 어떤 타고난 목소리, 만들어지는 목소리라기보다는 그런 삶의 궤적들이 쌓여서 어느새 그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렇게 목소리에 더딥혀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걸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박은옥 씨나 정태춘 씨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변한다는 건 색깔이 크게 변한다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까? 아마 처음 방송을 했을 때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이상하게 화요일이 되면은 저도 좀 시인이 되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은 또 선생님께서 어떤 말들로 우리 가슴을 울려주실까 잔뜩 기대하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오늘은 뭐 마음껏 분위기를 잡아도 다들 그러니까 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될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제가 얼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쏘시개님께서 제일 먼저 오셨어요. 지금 퇴근하면서 미리 출첵합니다. 어제는 출첵 없이 그냥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오후에 갑자기 장모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본방 청취를 못할 수도 있지 싶네요. 딸 셋인 집에 전 둘째 사위인데 처형, 처제 집이 저희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인데 오시면 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네요. 제가 편한가 봐요. 용돈을 꼭 챙겨드려서인가? 장모님 허리랑 무릎이 안 좋으신데 혼자신 몸 건강이라도 하셔야 할 텐데 하시면서 보내셨는데요. 전쌤, 전영환 쌤 지금 소리들이 다 들어가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영환 쌤이 앞에서 막 구당탕탕탕 분위기를 좀 맞춰달라고요. 예. 기어이 본래 목소리 돌아오게 만드시고 쌤 미워할 거예요. 예. 저는 불쏘시개님 사연 읽으면서요. 저희 집도 딸만 5인 집이거든요. 근데 그 5 중에서 이제 사위가 2명이 들어왔어요. 저희 언니하고 우리 막내 동생하고. 그쵸, 중간이 뻥 비어있죠. 그래서 어떤 사위들이 들어올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기대를 하시는데요. 아마 불쏘시개님 댁에서 장모님이 자꾸 주무신다고 하면은 그 집 사위가 제일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참고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별로 편한 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신랑이 좀 편한 사위가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헛된 기대 따윈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 남편이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래요. 저한테 장가 오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려고 한 거 아닌데. 예. 아무튼 불쏘시개님 정말 너무 훌륭한 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정식 대표님 오셨네요. 조금 처질 수 있으나 장윤주의 11월 신청이요. 감상에 젖어봅시다 하셨는데 유 대표님 하시는 거 봐서요. 우리 오리아빠님 전북지역협의회 2차 준비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올려주셨는데요.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조오빠 성주에서 출첵하셨고요. 와이로님 오셨고요. 짱오빠님 문하나님 출첵이요 하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요.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출첵하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러면서 막 계속 해달라고. 우리 검은별님 오셨어요. 나라의 시간은 뒤로 가지만 계절은 순리대로 겨울로 가고 있네요. 순리와 이치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계절을 인간이 개입해서 돌이키거나 역행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저는 희망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소잡사님도 오셨고요. 내가 좋아님도 반갑습니다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날고 싶은 토끼님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개최합니다. 지역의 조합원들과 어울림 한마당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010-9568-8064 또는 010-6269-7154로 문자로 누구누구 왜 몇 명 이렇게 주셔야지 확인이 가능하대요. 꼭 문자를 보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투리 어제 제가 하다가 실패한 사투리인데, 나 경상도 사람인데, 오늘은 성공해야지. 좀 모입시대, 아닌가요? 잠깐만요. 좀 보입시대. 나 정말 미치겠다. 아니, 제가요, 사투리가 이게 왜 안 될까요? 어떡하죠? 이거는 제가 원어민 발음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입시대. 이거 맞나요? 네.
자,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은 인천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부경입니다. 부산 경남이고요. 23일은 대구 경북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와 그리고 23일은 제가 갑니다. 저도 갑니다. 그리고 23일 살짝 힌트를 드릴까요? 예, 오늘 이 작가를 꼬셨어요, 제가. 같이 대구 가자 이러면서 대구 싫어한다고 자기 막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걸 꼬셨어요. 같이 KTX 타고 가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브러리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조합원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고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예. 완전 기대돼요. 대구 조합원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경밴드에서 회의를 했는데 대경분들 너무 멋져요. 역시 일당백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답습니다. 대경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셨는데 날고 싶은 토끼님. 예. 대경 파이팅입니다. 우리 작은아이님께서 와 은옥누님이다. 오늘 초장부터 대박이네요 하셨고요. 꼬부기 아빠님도 어이쿠 박은옥님 목소리네 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우리 바보온달님도 오셨고요. 꿈꾸는 별님도 오늘은 통진당 문제 때문에 기분이 우울합니다. 저도 통진당 당원이거든요. 끌림 들으면서 힐링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제를 했다고 하죠. 예. 참. 이런 거에 쓰러질 통진당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식의 탄압이 더 이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더욱 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스누피님, 문중전님 소심한 스누피입니다. 저에게는 큰 부탁일 수 있어요. 조카가 수능 잘 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저의 임팩트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전님의 목소리를 운을 띄우고 제가 한마디 하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카가 목요일 수능 시험 본대요. 제가 시험 잘 보라는 말보다는 문중전님의 화이팅 넘치는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을 낼 것 같네요. 수능 시험 잘 봐. 아자아자. 김수진 화이팅! 하셨는데요. 사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넘는 가장 큰 산이잖아요. 그쵸? 예. 아마 우리 수진 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 괜찮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보다는 그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이걸 또 한 곱이 뛰어넘어야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에게 닥친 거고 내가 당연히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제대로 한번 뛰어넘어 봐야지 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임하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소녀시대 힘내 신청해 오셨는데요. 수험생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나 평범한 소녀가. 간만에 아이돌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예. 소녀시대의 힘내, 비스트의 쇽 두 곡 전해드린 지금 시각 10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 현이맘님도 시인의 감성과 잘 어울리는 계절 가을 남자 전용관쌤 어서 오세요. 중전님도 7시부터 기다렸어요. 출첵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가을 남자 전용관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인을 정말 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떤 계절에 비유하고 싶으세요? 11월이요. 11월. 선생님은 11월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네. 선생님 그럼 저는요?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5월이지. 왜요? 계절의 여왕. 저 생일도, 저 실제로 5월에 태어났어요. 네. 이렇게 유도를 안 해도 알아서 때 되면 잡봉 모드로 갈 건데 시작부터 막 잡아 당기면 어떡해요. 그냥 막 그러고 싶어서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있을 때요. 게스트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하고 김민기 선생님은 반응이 비슷해요. 이렇게 그냥 마냥 제가 귀여운가 봐요. 이렇게 제가 하는 말에 흐뭇하게 웃고 이렇게 씩씩 웃으시는 게 막 느껴져요. 예.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오프닝을 읽고 있다가 문득 이렇게 시선이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뭔가 잘하고 있나 보다라는 괜히 왜 좀 안심이 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안정감도 있어요. 예, 본인이 오프닝에 대한 준비를 했으니까 그 리듬을 흔들면 안 되거든요,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섭이 안 되게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까 너무 어깨가 결려서 잠깐 소리가 너무 컸다고요, 쌤. 그 다 수험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체조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 뭐 다 대학생인데 애들이 수능 볼 때 그 남양 그 저 팔당에 있는 수종사에 갔었어요. 아. 아이를 이제 수능장에 넣어놓고 마음도 횡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거기라도 가자.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자 해서 지금 가면 그 수정사 은행나무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서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는 빌지 않았습니다. 제가 빌은 건 우리 아들이 내 장남이 시험을 망치고 나오더라도 내가 얘를 미워하거나 책망하지 말게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이는 망칠 수 있거든요. 망칠 수 있는데 그럼 부모가 물론 격려는 하겠지만 2, 3일 지나도 격려할까요?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들인 노력과 돈이 얼만데 이놈아 이럴 수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내 아들한테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는데 우리 지금 수험생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한테 격려하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냅두고 그냥 웃고 흔히 우리가 내가 아빠가 널 믿어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주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합니다. 그게 힘들고 막 짓눌린다는 표현들을 아이들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 말조차도 뭐 하니까 그냥 같이 웃고 얘기하고 속으로는 그래 얘가 실패를 해도 내가 얘를 미워하거나 내가 얘한테 쏟았던 애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수험생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저도 통신당 사태를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분이 여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자가 하늘 보면 서리가 내린다더니 토론할 때 정말로 미웠나 보죠. 원래 여러분들 돌에 새긴 건 천년 갑니다. 돌머리에 새기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속도 상하고 좀 빈정거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 프로 분위기에는 안 맞지만 정말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좀 다른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JJ킴님께서 진심으로 전세 마두님들이 부럽네요. 저는 4남매 중에 저만 공부가 보통이라서 아빠한테 자주 서름당했는데 하셨는데. 잘하지 그랬어요. 저희 집은 딸이 5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누구한테 네.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생존력들이 더 강해지죠. 이거 시험 보고 왔는데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립심도 생기고. 네, 중3 때는 시험 보고 왔는데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길래 엄마 자? 이러고 엄마 나 시험 보고 왔어 이러고 말았고 고3 때는 시험을 보러 서울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죠. 네, 엄마 전날 언니랑 같이 올라왔는데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시험 내가 알아서 잘 볼 테니까 그냥 그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라고. 그냥 편하게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씩씩하고 물론 뭐 맨날 찔찔 울고 그러지만 그래도 굉장히 씩씩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성장 배경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게.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마냥 뭐 믿는다, 뭐 방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쟤한테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삐뚤어지는 아이가 아니라면
공부 조금 못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부모님이 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뭐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거든요. 야, 부모가 네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공부만 하면 네 손해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자기한테 다 온다는 거를 빨리 깨닫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예시를 하는 것보다. 우리 보리문디님께서요. 모레 둘째 아들 민혁이가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문희정 아나운서 기를 팍팍 넣어주시면 시험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저 기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넣어드려야죠.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민혁이가 더 부담스러우면 어떡해요? 지금 이거 안 들을 거니까요. 아버님께서 받으셔서 예. 잠들거든 이마를 한번 딱 짚어주세요. 그러면 기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민혁아, 이모는 시험 잘 봤다. 내 기운 받아라. 뭐야? 이 와중에도 자뻑을. 그러면서 우리 보리문디님께서 문아나운서는 쌀쌀 맞고 눈 쌓인 포근한 겨울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죠? 쌀쌀 맞고 눈 쌓인 한 가지로 표현을 하면은 존재. 이제 얼음으로 조각한 불꽃 같은 거죠. 불꽃이면서 얼음인. 근데 결국은 얼음이잖아요.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드라이 아이스가 굉장히 차가운 거지만 살에 닿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뜨겁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닿으면은 차갑다고 드라이 아이스가 딱 닿으면 차갑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뜨거 그러지. 근데 실제로는 차가운 거죠.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눌러서 고체화시킨 거니까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을 깎아서 만든 불꽃이라는 말도 단순히 결국은 얼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뜨거움을 줄 수 있는 얼음인 거예요. 오늘 말 좀 된다. 왜 선생님 말만 듣고 있으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 전영관 선생님 모신다고 특별히 이제 화요일 이렇게 기다려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참, 그 중에 진짜 유난, 이런 유난도 없습니다. 우리 노예 삼님, 변정주 연출은. 듣고 있나? 저 여기서 고자질 해야지. 우리 변정주 연출은 전영관 선생님 방송만 듣는데요. 지금 무지무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영관 선생님 방송만 듣는데요. 네, 그러게 지금 되게 바쁠 텐데. 예, 엄청 정신이 없거든요. 예. 근데 또 댓글판에도 들어왔어요. 오랜만입니다. 전영관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모두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났네요. 노예삼님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예. 국밥 사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또 우리 전영관 선생님이 또 그렇게 아껴요. 예. 가만히 보면 변정주 연출도 되게 사랑 많이 받는 스타일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사랑받을 만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사랑받는 사람들은 약간 위태로운 면이 있어요. 위태로운 면이요? 네. 안정돼 있으면 특별히 그럴 게 없는데 뭔가 한쪽이 위태로운 사람. 저도 약간 그렇게 보이나 보죠. 그죠. 뭔가 한쪽이 위태로워야 불안하고 위태로운 면이 있어야 저는 사랑받는다고 봐요. 아니면 다 돼 있으면 정돈이 돼 있으면 사랑하고 내가 가서 손을 대기보다는 완상을 하게 돼요. 좀 떨어져서. 어머 정리 다 된 사람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조금 뭐가 불안한 게 자기 딴에 그 사람이 진짜 불안하건 아니건 내가 느끼기에 위태로운 부분이 있다. 불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다가가게 되죠. 왠지. 제대로 된 마음이라면.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면 상대의 불안한 거나 위태로운 점이 보이면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변연출한테도 그런 묘한 매력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모자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문득 끌림 우리 그 게스트들 중에서 이제 저 포함해서요. 네. 선생님 눈에 우리 둘이 그렇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노예삼님이 지금 전 항상 위태로워요. 이렇게 해서 눈치 없는 댓글을 달았어요. 이럴 땐 좀 가만히 있지 제발. 귀엽잖아요. 참, 예. 꼬부기 아빠님께서 중전의 계절은 환절기라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한필인 F입니다. 우리 거제 현이맘님께서는 저도 쌤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행복할 것 같네요. 하셨는데,
아니요, 이거는 전영관 선생님의 아들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속 많이 썩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아들하고 아는 누군가가 듣고 전할까봐 니네 아빠가 방송에서 이러더라 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지. 전들 오죽했겠습니까? 아들 둘인데. 아, 참 재밌네요. 우리 스누피님께서 문중전님 감사합니다. 방금 휴대폰에 녹음해서 조카에게 선물해줬어요. 좋아하더라고요 하셨는데 진짜요? 제가 더 기쁜데요. 예. 사실 제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 말에 또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문득 제가 굉장히 황송하네요. 감기 걸리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네. 선생님은 맨날 야단 치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야단이요? 이렇게 기운을 나눠주려면 내가 밝고 건강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노래부터 좀 듣고 올까요? 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전영관의 울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직접 곡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 언제든지 다시 꺼내보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하나하나 다 잊어버리더란 얘기죠. 그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날 외롭게 한 게 과연 나하고 헤어진 그 사람뿐일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톱처럼 자란 그리움. 그렇죠? 그리움이 자꾸 자라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정말 너라는 사람 하나뿐일까? 아닐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외롭게 하는 것도 절반은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모른 채 내가 버린 것들. 맞습니다. 언제라도 되찾을 수 있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이 온전히 자기 것도 없고 특히나 사랑의 감정들은 그와 내가 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반대편이 가버리고 나면 쉽게 되찾아지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그 카페에 가도 그 사람과 앉아야 그 당시의 감정이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혼자 가서 앞에 빈자리를 보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이 가사들, 이 노래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정말로 그리운 건 그 시절 바로 내 모습일지 몰라. 어느새 자기 자신, 사랑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시절의 나를 찾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체 사진을 이렇게 받으면 누구든지 단체 사진을 보면 자기를 먼저 찾습니다. 자기 얼굴을. 아닌 사람 없어요. 사진 주면 5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건 사진을 딱 주면 그래 이 시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닌 척 자기를 찾게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로 그리운 건 그 시절 바로 내 모습일지 몰라.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가사다. 저는 이렇게 느낌이 오고요. 이런 것들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또 잃어버리는 만큼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잃어버리는 걸 아쉬워하느냐고 실제 나한테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들어올 때 고맙게 받기도 하고 반가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느새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이. 이런 감정이 나한테 있었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미 딱 느낌이 왔는데 버린 것들. 거기에 집중하느냐고, 그걸 아쉬워하느냐고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 이후로는 지금 현재 나한테 오고 있는 감정들에 충실하시는 게 수지타산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목도요, 딱 잃어버린 것들. 네. 예. 성시경의 목소리와 참 잘 어울리는 가사가 아닌가 그런 계속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요. 목소리, 저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좀 당도가 높은 성시경을 좀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네. 성발라. 예. 성 느끼죠, 뭐. 아이. 그냥 노래만 들으면 되게 좋아요. 네. 아니, 얘기를 이렇게 텔레비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봐도
생각이 깊은 친구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게 허투루 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언제든 내 기억이니까 내가 되살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되살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갈 때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가면서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그 사람도 네. 정작 가져가는 것도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더 슬픈 게요.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기억을 가져가 버렸구나. 또는 기억이 사라져 버렸구나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한. 생각이 안 나고. 예, 맞아요. 처음에는 눈만 뜨면 막 이렇게 눈앞에 어린거리던 얼굴이 한참을 생각해야 가까스로 얼굴이 떠오르죠. G.O.D 노래에 있었던가요?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미안해, 뭐 한참 생각해 네가 떠올라. 뭐 그런 비슷한 가사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뭐. 안 그러면 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아니, 그렇게 또 잊혀지는 것들이 있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 것이 들어오죠. 들어오죠. 들어올 틈이 네. 있죠. 과거에 예. 얽매여 살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건 꼭 뭐 사랑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 감정들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시간은 계속 가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정이 뒤에 붙잡혀 있으면은 지금 발밑을 못 보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요. 예. JJ 킴님께서 사랑이라는 게 감정 도취적인 면이 있잖아요 하고 올려주셨는데 자뻑이 반이죠. 자뻑이. 사랑도. 아, 사랑은 자뻑이 반이다. 예. 그 사랑을 할 때 자뻑은 뭐죠? 완전히 완성이 됐다. 완성이란 말이 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완숙 단계에 들어선 사랑이 아니라면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마음 같을까? 아까 웃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예뻐서 웃었을까? 이런 것들. 그렇지만 불안하지만 겉으로는 계속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날 보고 웃은 것에 자기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미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거든요. 그런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반은 자뻑인 거예요. 자기 감정. JJ 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감정에 이미 도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분 좋고. 근데 돌아와서 정말일까? 내일도 그렇게 웃어주면 정말인 거야, 이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러 가면서 긴장을 하죠. 어제처럼 웃을까? 아닐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웃은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그 사람이 별 생각 워낙 없이. 잘 웃는 네. 사람이어서. 근데 그런 걸 하루 종일 전날 행복했던 사람은 그 다음날 웃어주지 않으면 그 데이트 내내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봐, 이거 아닌가 봐. 이럴 수 있고. 그런 걸 다 넘어가야 이제 완숙 단계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사람에 따라서. 왜 처음에는요. 크기가 비슷할까 아닐까가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야, 네 사랑의 크기 좀 내놔봐. 우리 한번 맞춰보자. 이런 게 아니고 막연히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왠지 내 사랑이 더 큰 것 같을 때는 괜히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처음엔 생각이. 뿌듯한데 예. 결국은 억울하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그건 남자도 같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니. 이럴 수 있잖아요. 외래 남자들이 더 그 말을 자주 쓰지 않을까요? 여자한테. 그런가요? 여자가 하는 건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자기 내 맘 몰라? 이런 투의 것이고 남자는 약간 좀 절망적인 멘트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근데 남자가 되면. 그런 멘트 하면은 예.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것 같은데요? 철렁할 여자는 이런 말 하게 두지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감을 많이 잃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말들이요. 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예전에 분명히 경험했을 감정들인데 그렇죠. 어느새 굉장히 낯설고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니, 것 그리고 같다 이제 이런 느낌. 또 그 아주 어릴 때 20대 초반 그럴 때랑 지금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지금은 절제도 좀 더 할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알고 하니까 감정의 결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것의 차이지 감정 자체가 달라졌다기보단 그 결들이 감정의 결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릴 때랑 20대랑 나이가 좀 먹어서 30대 되고 40대 되고 그러면 사랑의 감정 이런 것 자체가 본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 결은 달라져서 표현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고 아유 내가 이 말까지 하면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것들 배려들이 생기니까 달라지겠죠. 좋아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감정을 잃어버렸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잃어버렸다기보단 그런 걸 제자리에 놓을 줄 알고 언제쯤 얼마큼 꺼내야 되는지를 이제 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난 너무 좋게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감정의 순서, 꺼내는 크기, 꺼내야 될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밀당의 의미가 아니라요. 네, 예, 상대방을 좀 더 많이 배려를 하게 되는. 네, 편하게 해주고 싶고 또 내가 옛날에 실현당해도 보고 뭐 내가 사람을 버려도 보고 해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이 어떤지. 그러니까 좀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아닐 것 같으면 얼른 정리를 해서 상대한테 알려주고 저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괜히 3번씩 만나서 밥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원래 처음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왜 그 다음 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매할 때는 먹게 되겠죠. 그 애매하다는 게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좀 극단적인가 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애매한 게 어딨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 후배가 큰일 난다고. 그건 큰일 날 생각이 맞고 네. 제가 봐선 애매한 게 정답입니다. 애매한 거. 좋은지 싫은지도 모르겠고 딱히 나쁜 거 없는데 딱히 좋은 것도 없는. 아. 그게 진짜죠. 아, 그러면 그 감정을 느꼈다가 한 3번 밥 먹으면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록새록 좋은 게 보일 수 있고, 이 사람 이런 면이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한두 번 만나보고 어찌 그 사람을 아냐는 거죠. 서로 다 준비하고 나온 상태예요. 준비한 것들이 다 소진됐을 때, 대본을 다 읽은 다음에 드디어 생목소리로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죠. 처음에는 대본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준비한 멘트가 있고 준비한 순서가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적당히 뭐 특별히 딱히 흠잡을 건 없는데 그렇다고 뭐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외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딱 매력 있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도 자신의 매력을 알고 전면에 내세웠을 확률이 높죠. 20살이 아니라면. 소개팅을 하고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이라는 걸 아니까 나름 배치를 했을 거예요. 순서를. 이 사람한테 하나씩 열어서 보여줄 것들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앞에 놓는 사람은 또 아니죠. 다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안 그래요. 그닥 그런 거 순서를 안 가리는 사람이 외려 더 깊이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 일단 3번은 밥을 먹어볼게요. 우리 무심703님께서 울 무난하는 일에 치여서 그런 감정을 추스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별로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회도 거의 없이 살았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누굴 만나면 내가 언제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 싶게 모든 것이 온갖 꽃들이 만반하게 됩니다. 네. 순식간에 피어나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우리 그 전현관의 울림에서 청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울림이들이. 우리 전현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낭독을 해주는 걸 그렇게 다들 좋아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현관의 낭독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와! 하도 전현관 선생님의 낭독을 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여서요. 오늘은 아예 한 3편을 낭독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 그 첫 번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캄캄하면 슬프고 환해지면 그리운
슬픔은 식물성이다. 나무에 칼을 그었을 때처럼 상처는 순식간이고 치유는 오랜 시간 느리게 지속된다. 이별이란 당장 이 순간 이후로는 다정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격리 처분이다. 황망으로 밤을 보내겠지만 그리움보다 절망이 더 급작한 까닭에 실감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리움은 다음 날부터 곳곳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며 손을 물어뜯고 가슴을 핥힌다. 국밥 한 그릇 때우는 식당에서 누군가가 다대기 달라는 소리를 했을 때 얼큰한 국물을 좋아했던 그 사람이 앞에 앉은 듯한 착각으로 고개를 떨군다. 호떡 들고 까르르 웃으며 앞서가는 여자의 샴푸 향기에서 내 여자의 살냄새를 느낀다. 다시는 현실일 수 없음에 절망한다. 나란한 두 개의 칫솔을 봐야 하는 아침이, 그녀처럼 칫솔을 들어보는 아침이, 거울 속에 홀로 선 사내의 아침이 참담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움은 동물성이다. 매복한 상태로 소리도 없다가 목덜미를 향해 솟아오르는 맹수다. 숨이 끊어지지 않아 버둥거리는 몸을 산채로 뜯어먹는다. 쏟아진 내장을 내 손으로 주워 담게 만든다. 어느새 전신을 감고 서서히 죄며 늑골이 으스러질 때까지 풀지 않는 비단구렁이다. 비명도 친친 감겨 울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허벅지를 천천히 올라오는 독검이다. 움직이는 순간 목숨은 끝장이다. 차라리 죽이라고 발버둥 치면 노을보다 빨리 가라앉는 독성이다. 본인은 후유증이고 타인에겐 무력감으로 보인다. 자신을 본능에 붙들린 짐승으로 돌변하게도 한다. 영영 잡히지 않는 가젤 영향을 허벅지 근육이 찢어질 정도로 쫓기만 한다. 수면 아래의 악어를 직감하면서도 호수를 찾게 된다. 결국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거면서 맴돌기만 하는 비비원숭이다. 내 방에는 내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살고 있다. 무례한 동거인이다. 저항할 수 없는 침입자다. 어둠과 한 족속이다. 연체동물처럼 유연한 몸짓으로 내 방을 활보한다. 불면에 시달리는 내 머리맡에 앉아 물끄러미 나를 내려보기도 한다. 하룻밤에 몇 번이나 서로가 눈을 마주쳤을까? 진저리 치며 돌아눕던 순간마다였을 것이다. 장미 한 송이 사들고 간다. 어여쁜 포장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시들겠지. 그걸 알고 화병에 꽂는 거다. 그래서 장미는 사랑보다 안전하고 사랑보다 서글프고 사랑을 대신하지 못한다. 잠시 어둠을 밀어내주길 기대할 뿐이다. 캄캄하면 슬프고 화나면 그리움에 절망하는 내가 갈 망명지는 어차피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나는 장미 한 송이를 샀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전영관의 울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낭독해 주신 그 글 다음에 전해드린 곡은 이정봉의 어떤가요? 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낭독해 주신 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슬픔은 식물성이다. 그리움은 동물성이다. 슬픔은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는데. 네. 근데 사람은 나무보다는 빨리 아물죠. 사람이 열흘 걸린다 그러면 나무는 글쎄요. 한 5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나무들이 훨씬 많이. 네, 천천히. 네.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나무는 사람보다 그만큼 또 오래 살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사람과 나무는 슬픔의 속도가 다른 거죠. 느끼는 슬픔의 속도가 달라서 사람은 금방 충격을 받고 또 그만큼 금방 헤어나는데 나무는 충격을 받아도 그 슬픔의 그 진동이 한참 동안 전달이 되고 또 아무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가는. 그래서 나무처럼 나무의 생채기가 나고 아무는 것처럼 슬픔은 식물성인데 그리움은 동물성이다. 울컥하는 거죠. 갑자기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가서 막 뛰어다니든지 술을 먹고 뭐 정신을 잃든지. 그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동물성이라고 그랬죠. 동물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나를 막 하이에나가 그 영양을 뜯어먹듯이 하이에나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다 먹거든요. 그냥. 보통 사자는 숨통을 물어서 숨을 끊어놓은 다음에 먹는데 하이에나만 독특하게 잡으면 살아있건 죽었건 뜯어먹어요. 그냥 살아있는 걸. 그리움도 이 보고 싶다는 이런 그리움도 사람을 그렇게 나는 생각하지 않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나를 막 뜯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슬픔은 식물성이다. 그리움은 동물성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미는 사랑보다 안전하고 사랑보다 서글프고 사랑을 대신하지 못한다. 이 글을 쓰게 된 게 탁기현 기자의 사진을 보고 쓴 거예요. 이건. 네. 전철에 다 비고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신문지를 둘둘 마른 장미 한 송이를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사진이 딱 있었는데 누구를 줄 거라면은 포장을 했겠죠. 근데 둘둘 말린 장미 한 송이에요. 그러면 저 장미는 자기가 자기 방에 꽂으려고 샀겠다. 그걸 자기 방에 놓을 거를 이렇게 포장을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그냥 주세요 하잖아요. 방에 화병에 꽂을 경우엔. 그럼 저 사람은 뭘까? 저 장미 한 송이를 사들고 거의 막차에 가깝게 다 빈 전철을 혼자 타고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뭘까? 그래서 그 이제 장미 한 송이 사들고 간다. 이 뒷부분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한데 식물성이고 동물성이고 다 그렇게 나한테 작용하는 방향이나 어떤 형태가 다르니까 당황하시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좀 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 맞아 그리움은 동물성이래 이렇게 울컥한다더라. 그래서 그 슬픈 건 맞아 지금 내 이 슬픔을 빨리 털어내려고 할 게 아니라 슬픔은 식물성이라 오래 간다더라. 천천히 아문다더라. 천천히 아물게끔 봐주는 거죠 그냥 내 슬픔을. 그러려니 왜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까라고 하지 않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슬픔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무의 속도로 아무를 거니까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오래전에요. 네. 저를 위해서 제가 장미 한 송이를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저는 사실 제가 나를 위해서 장미 한 송이를 샀다는 그 사실마저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도 사랑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던 때 같아요. 스스로를 위로하고도 싶고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명목하에 샀는데 그 장미를 살 때는 기분 좋게 그래 날 위해서 장미 한 송이를 사야지라고 했는데 정작 사는 그 순간부터 손에 덜렁덜렁 들고 올 때 슬프죠. 내가 왜 장미 한 송이를 샀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글쎄요 그때 그 감정 지금은 나를 위해 장미 한 송이조차 사지도 않는 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지금 늦어서 그렇죠. 뭐 늦게 들어가니까
그건가요? 끝나고 가면 일찍 끝나고 6시, 7시에 끝나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간다면 또 길거리에 그 장미 파는 할머니한테 한 송이 살 거예요. 그런 마음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지금 환경이 이렇고 새벽 1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가니까 장미 이런 꽃 장사가 없잖아요.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있으면 충분히 살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제가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님 말아요. 네.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꼭 좀 전해드려야 되는 댓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건데요. 우리 태연 아빠님, 요즘 어른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진정 마음 깊이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6세 되신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저의 8년 타향살이의 등대가 되어주신 어른이십니다. 그 신부님이 런던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드신 영상을 보았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부님을 지구 건너편에서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마디는 포기하지 마라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온화한 그 한마디가 저에겐 벼락 같았습니다. 고백컨대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코 지치지 않으렵니다. 결코 놓지 않으렵니다. 역사는 그렇게 힘없는 이들의 소리 없는 저항으로부터 한 걸음씩 전진해 왔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런던 대사관 앞에서 촛불을 드신 영상. 굉장히 울컥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왜 이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여러 그런 이제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피켓도 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진짜. 드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대통령이라고 내보내 놓은 게 지금 창피하죠. 우리가 더 창피해야 하는 건요. 정작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 눈에 보이는 그 심각한 대한민국 현실에 정작 이 안에 몸을 담고 사는 사람들의 반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산다는 사실이죠. 네. 예. 냅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 그러고 살아라라고. 근데 그러려고 하고 돌아서면은 속이 뒤집어져서 처음에 저도 시작하면서 통신당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안타깝지만 저 역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짱돌 한 개라도 던질 겁니다. 네. 우리 블루벨벳님, 애국 문하나님 땀시 출첵해야겠네요. 그냥 들으라고 했더만 굿밤 하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와서 저 듣고 있어요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블루벨벳님 고맙습니다. 우리 엉겅키 사랑님, 저요, 신호대기증 하시면서 오셨고요. 우리 백마고지님께서는 1시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자 주의자인데, 트윗에 올라오는 서울 광장의 모습에 지금의 심장이 옥죄어오고 너무 아픕니다. 오늘은 잠수 모드로 진정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다들 통진당 사태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있죠. 우리 안 바쁜 발굴님, 끌림합니다. 오잉 장동건 이 작가 옵니까? 예, 대구예요. 이 작가 장동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까 혹시 이 작가가 노예 4번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이 작가도 본인이 노예가 될 생각조차 없는 꿈도 안 꾸는 사람이겠지만 저도 사실 노예하겠다고 온다고 아무나 덥석덥석 받아주는 그런 해프고 쉬운 중전 아니거든요. 노예도 가려. 저 엄청 가려요. 그리고 참고로 불성실한 노예는 가차없이 내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 내쳤습니다. 예. 제 기준이 있습니다. 명확한 제 기준이 있고요. 예. 이 작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 자꾸 저랑 이 작가를 엮으시는 분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둘이 결혼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노예들 발끈합니다, 예. 일단 저부터 발끈하고요, 예. 우리 문광님, 출첵 수고하삼 스르르 잠자리 모드로 하셨는데,
아마 전영관 선생님의 낭독을 듣고는 잠들진 못하실걸요. 예. 우리 탐캣 23님께서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찌 그리 일사불란하게 잘하는지 삶의 지혜는 그쪽한테 좀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그쪽에 정말 강한 멘탈을 배워야죠, 우린. 맞습니다. 그러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들이대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 철면피 정신도 배워야 됩니다. 우린 배워야 됩니다. 우린 왜 옳은 것도 반복해서 들이미는 걸 꺼려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예, 들이밀어야 됩니다. 걔네들처럼. 그리고 예. 그들의 또 하나, 적어도 자기 편끼리 물고 뜯진 않아요. 예.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서 일단 외부의 적을 물리친 다음에 공 나눠 갖기에서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긴 해도 우리처럼 마지막에 먹을 것 갖고는 싸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처럼 외부의 적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내부로 서로 물어뜯기 하느라 소진하는 이런 짓은 안 하죠. 예, 저는 그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우리 새뚱맘님 오셨어요. 문마마님 사랑해요. 4살 희야만 아직 안 자고 버티길 하네요. 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저한테 희야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집이 위가 다 정자 돌림이에요. 예. 혜정, 희정, 유정. 그래서 그 뒤에 어차피 정자는 다 똑같으니까 저는 희야예요. 좋네. 희정. 희야. 네, 맞아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날 좀 바라봐. 우리 4살 희야는 지금 잘까요? 네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이러고 있어요. 내 거는 여기서 말하는 내 거는 우리 새뚱맘님의 남편이신 새뚱파파님입니다. 아주 이쁜 호칭입니다. 내 거. 예, 예. 좋습니다. 저도 이 표현 되게 좋아해요. 내 거. 예. 내 거는 나라 꼬라지에 혈통이 터지셔서 이 시간 술잔, 예, 내 거까지만 좋았고요. 뒤가 살짝 거치네요. 이 시간 술잔을 기울이신다고 하는데 여보 적당히 하시고 주무시길 사랑해요 하셨는데요. 예, 저도 한 사람 알거든요. 일단 술 마시기 시작하면 꽐라 되시는 분. 옆에서 계속 두들겨 패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예. 찌짤찌다님 출첵합니다. 운전 중 잠깐 휴식 다시 운전 모드 듣기만 할게요 하셨는데 안전운행 하시고요. 한소리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희주 아나운서님은 G.O.D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문희정 아나운서님은 비스트군요. 아니요. 저는 초신성입니다. 비스트에서는 두준이만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제가 어떻게든 한 분 한 분 다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명 아빠님도 오셨고요. 굿프렌즈 823님도 오셨습니다. 저희 이거 전해드려야 돼요. 쌤, 로니님. 예, 아까. 저희 이거 둘 다 보고 울컥했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처음 출첵합니다. 장사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 동참 못해도 늘 한마음으로 조합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음 해요. 10시에 가게 문 닫고 한가하게 신랑과 함께 끓임 듣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하셨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감동적이고 두 분의 그 나른한 행복 계속 이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둘 다 감동해서 로니님께 부부가 같이 쓰시라고 컵 2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가요. 무언가 대단한 식구라든지 뭐 그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 아니라요. 정말 담담하지만 솔직 담백하게 써주신 그 내용 있잖아요. 셔터를 내리고 두 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잠깐 상상을 했어요. 다리를 두들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의 부은 발목을 한 번씩 꾹꾹 눌러줬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떠올렸는데 가슴이 싸하고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싶어서. 저도 부럽다는 생각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로니님.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가끔씩 이렇게 와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로니님, 이거 공식 닉네임 맞으시죠? 예, 제가 신상 정보를 또 확인해야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예.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듣고 계신다면. 우리 천지신화창조님, 오늘의 하루 일정을 깔끔하게 마무리는 하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 운동을 하며 문마마의 끌림을 들어요. 모두들 건강이 최고라는 거 알죠? 더불어 출첵해요 문마마 하셨는데 끝에 또 이렇게 운동 멋지신 분입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꼬부기 아빠님은 11월이 저에겐 많은 걸 안겨준 달입니다. 제 생일도 있고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 대입 망친 시험, 색시와 첫 만남, 결혼까지 모두 11월이에요. 이번 달은 저에게 추억이 구겨져 있는 달입니다. 하셨어요. 11월. 선생님은 11월이 참 좋은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제일 좋아하는 달입니다. 예, 우리 꼬부기 아빠님은 참 여러 가지 추억이 구겨져 있는 달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많으신가 보다. 그러게요. 그래서 막 구겨졌나 봐요. 예. 우리 엉겅기 사랑님께서 요렇게 귀여운 상장 보셨어요? 3점슛 100만 년 만에 받은 상장이랍니다. 올스타전에서 허재도 못 받은 상 했는데요. 보니까 상장 농구 3점슛 넣기 대회 2위 3학년 7반 성명 있고요. 위 학생은 2013학년도 제10회 천웅제 놀이마당에서 이러면서 3점슛 넣기 대회에서 2위 했다고 아들내미 자랑을 허재의 후계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농구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라는 종목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때 저는 이충희 선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충희 선수가 그때 현대 선수였는데 현대랑 삼성이 붙는 날이면 난리가 났고요. 삼성에는 김현준 선수였고요. 현대에는 이충희였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농구는 되게 조숙하셨네. 되게 농구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항상 장래 희망 쓰잖아요. 네. 제 키가 안 자라더라고요. 농구 선수 부인. 저는 농구 선수가 제가 못 돼서 농구 선수 부인.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뭐 대신에 몸매는 농구 골대처럼 늘씬하잖아요. 아유, 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너무 하시면은, 이거 들통나면 큰일 나요. 농구 골대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좀비 콤비님께서요, 10대 때는 괜찮은 여자분이 내 누나였으면 했고, 20대 때는 내 여자친구였으면, 30대 때는 내 부인이었으면 했는데, 40대가 되니까, 내 조카들이 저런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하셨어요. 좀 지나면 며느리나 이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며느리. 제나 엄마님 늦게 출근합니다. 전 선생님 시가 맞이해 주네요. 하셨어요. 그쵸. 우리 꼬부기 아빠님께서 또 오늘 분위기만으로 그려지는 느낌이라고. 이 느낌인 것 같아 딱. 나 여기 가운데 귀여운 꼬마 할래. 참. 제가 이래요. 우리 낙장불패님께서 잠시 졸다 보니 무난한 목소리 들리네요. 출첵하고 다시 자렵니다. 내일 아침 제 방 들을게요. 하셨는데, 우리 낙장불패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또 시가 준비돼 있죠. 예, 오늘이. 또 낭독, 맞아. 낭독이요. 예, 제가 27년 직장 생활을 하고 드디어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정리를 당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 슬픈 날이에요. 많이 슬픈 날이고, 이제 또 백수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태까지 처음 겪는 이제 백수인데, 건설 환경이 어려워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근데 당분간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할 기분이 아닌데,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또 엄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또 가서 웃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집에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나 더 읽어드릴 거는 27년 만에 퇴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짐을 싸들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써놨던 건데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년 만에 퇴근. 마지막 짐을 싸서 차에 실었다. 오르르 들고 나오기 싫어서 엊그제부터 박스 하나씩 옮기던 중이었다. 바리바리 들고 들어가면 집에서 맞이하는 사람인들 기분 좋겠나. 끝까지 남겨두었던
프린터 전원을 뽑고 아무렇게나 얹혀있던 초고들도 구겨버렸다. 출판사에 투고하려고 출력했었던 묶음들도 휴지통에 넣었다. 깜냥도 아니면서 나무의 시에 붉은 줄 쳤던 자료들도 상대에게 보내주지 않고 버렸다. 볼 사람도 없을 건데 혹시나 싶어 둘둘 말고 테이프까지 철갑을 해서 버렸다. 치사하게도 종이와 잉크가 문득 탐난다. 저것도 다 돈인데 한 박스 가져갔으면 싶고 잉크라도 여러 개 챙겨놓을 걸 하는 마음에 이르러서는 부끄럽다. 빈자 소인이라더니 옛말 그런 게 없다 싶고 수량이 부족해도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 눈꺼풀이 떨렸다. 달력에는 떠오를 때마다 적었던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더러는 시가 되었고 대부분은 오래도록 기다리기만 했다. 하나하나 떼어내고 달력을 접었다. 회사 행사들에 참석할 자격을 잃었으니 보는 자체가 통증일 뿐이다. 자잘한 사무용품들이 혹시라도 버려질까봐 서랍 안에서 앞자리를 다툰다. 그래, 너희들 하나도 버리지 않으마. 반쯤 쓰다둔 볼펜이며 뭉툭해졌다고 바꿔버린 매직펜이며 클립, 압정, 샤프심, 낡아간 레이저 포인터, 뜯지도 않은 필기구들아.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마. 누가 내 삶의 보호막을 벗겨버렸나? 쓰리다. 스치는 바람에도 살점이 뜯겨나간다. 공원의 나무들이 기울어지고 좌우로 번지고 종래는 어릉어릉 하나의 색으로 섞인다. 눈물이 났지만 우는 건 아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지만 붕괴는 아니다. 길 잃은 짐승처럼 하늘만 쳐다보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건 아니다. 바람이 몹시도 차다. 오늘따라 차를 댄 방향이 반대였다. 힘차게 출발해버리면 좋았을 것을 후진으로 빠져나오느라 어색한 웃음으로 손 흔드는 직원들과 눈을 맞추는 잠깐 동안에 가을이 다 지나는 것 같았다. 오래 다녔다는 죄밖에 없으니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시 갈 일 없으면서 다시 오마고 와야 할 거라고 해버렸다. 도움이 될 만한 선례를 남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선배지만 안녕이라고 말하기는 싫었다. 천천히 차를 몰아 돌아왔다. 반복하는 동안은 지겹지만 때론 그리워진다는 것을 안다. 쓸 일 없는 명함을 전부 다 찢지는 못하고 몇 장 남겨두었다. 여름 내 화사했던 방화동 일대의 능소와 논출이 버려진 여자처럼 몸을 흔든다. 바람의 한강도 안색을 뒤집고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듯 하늘도 붉어지기 직전이다. 길은 자신이 어디론가 이어졌다는 증명이라도 하려는지 달리기만 한다. 따라서 달려보라고 달리기만 한다.
지설연의 울고 싶어지는 오후 들으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전영관의 울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선생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기 아까 가을 하늘님이 페이스북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JJ 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에 가서 댓글 달고 할 때 앞에 가로를 치고 소가로가 아닌 대가로를 치고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쓰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알리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JJ 김님 같은 경우에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댓글 달 때는 국민TV 조합원입니다라고 꼭 쓰세요. 그래서 그거 자꾸 우리가 해버릇하면 여기저기 사실 노출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국민TV의 이미지나 의미나 물론 다 좋은데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해서 자꾸 노출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와서 클릭도 할 것이고 홈페이지 와볼 거거든요. 와서 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그러자고 말씀을 했는데 가을 하늘님도 제 방에 오시면은 댓글에 그렇게 대괄호 치시고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살짝 귀찮으시더라도 몇 번 하시면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홍보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토삐삐 엄마님께서 자다 일어나서 녹화하려니 전 선생님의 나직한 이야기에 한참을 망설이다. 노래가 나와서 이제서야 두드립니다. 두 분이 보고 싶었어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쌍둥아범님도 이제야 문을 두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미루다. 좋은 방송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국민TV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저는 제일 감동을 받았을 때가요. 그러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을 때가 우리 변정주 연출이 국민TV에서 저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됐을 때 워낙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국민TV 그러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근무라고 딱 표시를 해준 거예요. 옆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국민TV를 알리고 다니고 조합원을 내일부터는 모집하고. 그렇게 해도 되네요. 예. 이제 그러셔도 돼요. 이제 그런 거 막 해도 되네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신난다. 예. 그리고 김민기 선생님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감동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거기서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뭘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방송하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누군가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냅둬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마구 나 국민TV 방송한다고 티내고 다녀주고 제가 대학로에 가면은 항상 알지 우리 문중전님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공연을 보는데 잠깐 그 쉬는 타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쉬었다 들어갔는데 뒤에서 배우분이 중전마마 하고 부르시길래 배우분이 저한테 중전마마 하고 부르는데 제가 화들짝 놀래서 돌아왔는데 우리 변정주 연출의 친한 후배 배우였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로에 와서도 중전마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영관 선생님 페이스북에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근무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동안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직장에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날마다 한 편씩을 올려놓는데 밑에다가 꼭 링크를 답니다. 네. 국민TV에서 독립언론을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희망한다 해서 링크랑 같이 해서 그 이제 항상 영 이걸 다는 건 아니다 싶은 글에는 안 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고, 그게 아니면 항상 링크를 달아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요새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가끔 이렇게
조합원 가입했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까꾸로 쪽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고맙다고 쪽지를 보내시더라고요. 계속하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연극 배우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만나게 되는 배우분들이나 연극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변정주 연출이 끌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게스트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게스트인지 그리고 우리 끌림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꼭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국민TV에 대한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뭐야, 형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괜히 좋아서, 이게,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하겠지만, 괜히 제 노파심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싫고, 그런 대우받는 게 싫어서요. 제가 동네방네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스트고, 너무 꼭 있어야 되는 게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변연출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너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표정이나 맞아요. 네. 나름 그런 진솔함도 있고 무게가 있어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자뻑은 안 하고 계속 변연출을 띄우고 있네요. 어지럽겠어요. 변연출 지금 듣고 있으면 저녁에 꼭 화이트벤 하나 먹고 주무세요. 우리 불쏘시개님께서 이제, 저 역시 다니던 직장에서 노조 파업 이후 직장 폐쇄와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희망퇴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고자 명단 발표 전까지 회사 간부들은 넌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던 그 말. 마지막까지 노동 착취는 아니더라도 이용당하다 마지막 회사 정문을 빠져나오던 날은 이미 직장 폐쇄 이후 노조 조직이 와해된 상태라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네요. 저 역시 먼저 간다고 말도 못하고 나왔고요. 하셨고요. 그리고 거저 현임맘님께서 짐을 싸들고 회사를 나오실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덤덤한 전용관 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나네요. 하셨는데 우리 청라이서님은 제가 사는 동네는 지방 소도시인데 크고 작은 건설회사가 꽤 많습니다. 그쪽 일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 반 이상은 부도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거기 기대서 살던 사람들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점점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악마들을 선거 때마다 찍어요. 답이 없어요. 절망이라고 하셨어요. 예. 저도 MB가 아니면은 오늘 사표 안 낼 수 있었을 겁니다. 4대강에다 수십조를 쏟아보니까 전국의 각 지자체들로 내려갈 돈들이 못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연차 사업들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정보 발주도 줄고 그러면서 민간도 위축이 되고 하니까 기술자가 남는 게 아니고 일을 못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저 4대강에다 저 짓을 하면 2, 3년 후에 엄청난 후유증이 올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다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시작이 돼서 저는 큰 데 있었습니다. 코론 글로벌이라는 일군 건설사에 있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담합니다. 그래서 MB가 정말 더 밉고요. 그때 우리가 더 나서서 더 난리를 쳤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실현 가능성은 좀 작지만 후회도 합니다. 솔직히. 왜 이래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멀쩡한 정당을 해체를 하겠다느니 별의별 얘기가 요즘 굉장히 대한민국이 아주 다이나믹한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별 일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끝까지 뭔가를 고집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또 누군가가 지금을 이야기하면서 저처럼 4대강 때 그거 정리 못하고 끝까지 막지 못해서 지금 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라면 박스 2개 들고 집에 들어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용기도 잃지 말고
어떻게든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투쟁 의지를 심어주시는데요. 끝으로 또 낭독이 준비돼 있죠. 네, 요거는 제가 잘릴 걸 예상을 하고 남해를 한 2박 3일을 돌다 왔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콘도에서 하루를 잤는데 바깥이 어두워지면서 실내가 창에 비치는 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바깥은 점점 흐려지고 안에 비치는 게 이제 창문에 이렇게 방 안이 비치듯이. 근데 바깥은 바다는 이제 자기가 혼자 온 거니까 바깥은 환상이고 그리움이고 실제 안은 현실인데 그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해 서신 베네치아 리조트에서 마음의 등불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방의 불도 끄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달빛은 창을 열지 않아도 침대까지 밀려 들어옵니다. 캄캄하다면 달빛 하나에 의지해 밤을 건너야 할 터이니 현혹되어 그 거리를 방황할게 자명합니다. 함께 앉았던 자리마다 들려 되짚고 절망하다가 쓴 웃음을 구겨진 냅킨처럼 남겨놓게 될 겁니다. 커튼을 닫아버리면 그만일 것을 한사코 열어놓고 두렵다 웅크립니다. 알기 때문에 모른다 합니다. 등황색 불빛만 가득한 여기 홀로 누워있다면 독방에 수감된 느낌일 겁니다. 현관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열 수 있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설칠 겁니다. 어차피 숙면은 틀린 일이지만 문이 열리면 안도하고 문이 열려서 절망하는 반복은 싫습니다. 바다는 저만치 아래에 있는데도 솔밭을 거슬러 올라와 흠뻑 적셔놓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혼자 왔으면서 혼자 눕기 싫어서 바다라도 나란히 곁에 두려 하지만 다도해의 바다는 그 밤이나 오늘이나 말이 없습니다. 함께 엎어지고 싶게 폭신한 남색 이불로 보였는데 맹목이었습니다. 차가워 뼈마디가 얼어 바스러질 수은으로 보입니다. 신압으로 흐려지는 바깥이 현실인지 창에 얼비치는 실내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분간하기 싫습니다. 잠시 뒤면 바깥은 캄캄해지고 창은 먹빛 거울로 변할 겁니다. 실내만 또렷하게 비추며 혼자 누운 나를 내가 바라보게 할 겁니다. 마음도 저와 같아서 하룻밤에 다 지워진다면 쥐고 온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밤은 쓰린 자국들 만발하게 해놓고 사라진 당신과 달리 저 혼자 다도의 물거울을 발자국도 없이 지나갑니다. 사랑의 이치를 다 아는 노인처럼 또렷이 실내만 비춰주던 창이 서서히 바깥을 드러냅니다. 새벽이란 뜻입니다. 홀로 누운 침대가 현실인지 아련한 저 바다가 여전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고질인 줄 알면서도 바다가 현실이라 되뇌곤 합니다.
도시의 그림자에 이 어둠의 이 슬픔, 우리 저도 사실 선곡을 해놨던 곡인데 우리 좀비 콤비님께서도 저랑 마음이 통하셨나 봐요.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선생님한테 또 힘이 되는 말씀 많이 써주셨거든요. 네, 두루 다 고맙고요. 여러분들 마음 꼭 잘 간직하고 나중에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라앉고 행복해지면 복리로 이자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한 보따리씩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자 받을 날 저희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까지만 좀 그렇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뭐 막 연애 얘기도 하고 그래야죠. 알콩달콩 달짝지근한 얘기도 하고 쌉싸름한 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가슴 벅찬 2시간이었는데요. 행복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이대로 멈춰진 우리의 시간 지켜봐야 하는지